아니 대표님들 아직도 자기 돈으로만 사업하시는 분들 계세요? 아니 정부가 쓰라고 만든 돈이 있는데 이거를 왜 사용을 안 하시는 거예요? 무시하시고. 제가 지금 뭐 기부대출, 신부대출 이런 융자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요. 정부가 시제품 만들고 비용 줄이고 기술 개발하라고 최소 5억의 자금 조달 로드맵을 이미 만들어 놨단 말이죠. 근데 그걸 왜 무시하시냐고요. 아직도 이게 뭐 거짓말 아니냐, 사기 아니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 간혹 계시거든요. 근데 적어도 제대로 알아보시고 그래도 지원을 해봤는데 안 되면 그때 포기하시면 되잖아요. 제가 오늘은 정부가 무료로 뿌려주는 창업 자금에 대해서 조금 칼분석해드리겠습니다. 제가 제일 많이 듣는 질문이 정부가 대체 왜 이거를 무상으로 지원해주냐라는 겁니다. 자, 정부가 무상으로 지원해주는 이유는 뭐냐면 고용 안정이에요. 그러니까 제발 고용을 어떻게 하면 높일 수 있을까라는 아이디어에서 창업 자금이 나온 거란 말이죠. 자, 우리가 국가의 부를 생각해 봤을 때 두 가지죠. 자, 내수가 있고 수출이랑 수입이 있어요. 자, 근데 대한민국을 봤을 때 내수랑 수출 수입이 50대 50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 수출 수입이 만약에 막히면 나라 망한다니까요? 그러면 내수 경제를 무시할 거냐? 당연히 살려야죠. 근데 내수 경제를 살리려면은 기업이 창업을 많이 해줘서 고용을 많이 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기업 창업 많이 하라고 만든 게 창업 자금이란 말이죠. 이해되셨죠? 근데 여기서 또 질문이 있습니다. 그거 나중에 뺏는 거 아니냐, 이 돈. 거기에 대해서 설명드릴게요. 그거 아니에요. 자, 정부가 지원만 해주고 갚지 않아도 되는 돈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사업화 자금이라는 게 있고요. 두 번째가 바우처고요. 세 번째가 R&D입니다. 자, 근데 사업화 자금에 대해서 가장 많이 궁금해하시고 자유롭게 쓸 수 있는 자금이어서 먼저 설명드리면 일단은 연차로 나뉘게 됩니다. 이거는 기본적으로. 자, 0년차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자, 즉 예비 창업자를 의미하고요. 그 다음에 창업을 한 이후로부터 3년 미만인 기업들을 초기라고 하고, 그 다음에 3년 이상 7년 미만 된 기업들을 도약기라고 얘기합니다. 자, 여기서는 자, 예비 창업 패키지, 예창 너무 많이 들어보셨죠? 이제 누구나 다 예창이라는 표현은 알고 있어요. 자, 그리고 많이 모르시는데 창업 중심 대학 예비 창업 패키지, 이른바 창중 예창이라는 것으로도 지원을 해주고요. 자, 3년차, 즉 초기 단계가 되면은 초기 창업 패키지 들어보셨죠? 이거는 초창이라고 부르고요. 여기도 창업 중심 대학 초기 창업 패키지, 즉 창중 초창이 있습니다. 자, 여기 도약기에서는 창업 도약 패키지라는 것으로 지원을 해주고, 여기도 창중 도약, 즉 창업 중심 대학 도약 패키지가 있습니다. 자, 여기는 최대 1억 원 지원해주고요. 여기도 1억 원 지원해주고, 도약 레벨은 최대 3억 원을 지원을 해줘요. 그래서 이 테크트리만 잘 타도 최대 5억 원의 사업화 자금을 확보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 돈으로 뭐 하냐? 자, 시제품 만들라고 시켜요. 이거는 신제품이 있을 수도 있고요. 만약에 내가 기존에 아이템이 있다라고 하면은 고도화도 해도 돼요. 자, 아이템 고도화는 어떤 느낌이냐면 기능이 3개가 있었는데 내가 4개를 하나 추가를 해볼게 라는 거고, 아니면 조금 효율화를 통해서 더 쉽게 그 문제를 해결해 볼게 라는 것들입니다. 자, 근데 시제품 고도화를 이제 8에서 10개월 동안 시간을 주고, 이거는 이 돈을 쓸 수 있는 시간이자 이 시제품이랑 고도화를 완료해주는 시점이에요. 그래서 시제품 완료를 하면 개발 완료죠? 그러면 끝이에요. 환수 안 한다니까요? 시제품 개발만 하면 환수 끝이다 라고 봐주시면 돼요. 자, 그럼 여기서 또 질문이 들어와요. 이거 나중에 돌려받는 금액 아니냐, 진짜 무료 맞냐 라고 질문을 주시는 분이 많은 거죠. 자, 그거는 결국엔 자부담이 있냐 없냐라는 내용이랑 똑같습니다. 자, 제가 말씀드리면 아직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예비 창업자들은 자부담이 없습니다. 자부담이 없어요. 자, 근데 VAT라는 개념 아시죠? 부가가치세인데, 자, 이거는 지원을 안 해줘요. 자, 무슨 소리냐? 이거는 매입에서 매출을 빼가지고 매입이 더 많았으면 부가가치세를 돌려받고, 내가 뭐 매출이 더 많았으면 부가가치세 세금으로 내야 되잖아요. 근데 이거는 혈세로 지원해주는 보조금인데 왜 세금까지 여기서 지원해주냐고요. 그래서 이거는 당연히 지원이 안 되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자, 근데 초기 단계, 즉 창업을 하고 난 이후부터는 자부담이라는 게 생깁니다. 자, 근데 자부담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현금이 있고, 자, 현물이 있습니다. 자, 현금은 보통 10% 내외로 냅니다.
예를 들어서 1억 원의 자금을 지원받았다라고 하면 여기에 10%인 1천만 원 정도를 자부담으로 내는 거죠. 자, 근데 이 자부담이라는 개념은 내가 보증금처럼 박아놓고 다시 돌려받는 개념이 아니에요. 자, 1억을 받았으면 0.1억을 자부담으로 한다라고 했죠. 그러면 이제 1.1억이 됐죠. 자, 이거는 총 사업비여서 어차피 내가 이 협약 기간 내에 같이 쓸 돈입니다. 자, 그러면 내가 어차피 모자란 돈은 내가 자부담을 할 텐데 왜 현금 10%를 미리 내라고 하냐? 이거는 일종의 의식 같은 겁니다. 내가 시제품을 개발하는데 리스크가 크니까 정부가 지원을 해줬으니까 너도 그만큼 진심을 보여라, 자부담을 해라 라는 의미인 거죠. 자, 그 다음에 현물이라는 게 있어요. 자, 이거는 어떤 게 있냐면 대표자 인건비가 있습니다. 자, 이거는 어떤 개념이냐면 그 정부가 지원한 지원금으로는 대표자가 인건비 처리를 못 하거든요. 즉 인건비를 못 받는다고요. 그러면 대표자가 자기 인건비를 투신해서 이미 기투자를 했다라고 인정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이 인정하는 범위가 조금 넓은데 이 필드에서 경력이 어느 정도 있는데 이 정도 금액을 받았다라고 하면 그거 그냥 인정해줘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냐면 자, 내가 시제품을 만들기 위해서 기계장치랑 재료비를 미리 구매를 했다라고 가정해 볼게요. 자, 그러면 기계장치가 1억 원짜리면 거기에 10% 정도는 기투자했다라고 인정을 해주는 개념이 현물입니다. 현물은 20% 정도의 자부담률이 있거든요. 총 사업비에. 근데 대부분 대표자 인건비로 이 현물 처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내가 실제로 지불해야 될 돈은 현금 10%밖에 없다라고 보셔야 되고 그 10%도 없어지는 게 아니라 총 사업비라는 것에 합쳐져서 어차피 내가 쓸 돈으로 남는다. 그러면 이게 자부담이 있는 걸까요? 어차피 사업은 자기 돈으로 부담을 해야 되는 거예요, 대표님들. 이해하셨죠? 자, 그 다음에 많이 하시는 질문들이 뭐냐면 내가 지원 사업 받아봤는데 실제로 뭐 최대 1억 준다, 뭐 3억 준다 이렇게 말만 하지 실제로 나 5천만 원 받았어. 그리고 도약 패키지 뭐 3억 준다며 근데 나 1억 받았어. 이렇게 불평불만 하시는 분들 많거든요. 근데 어차피 대표님들 시제품 개발하고 사업하려면 이 돈 자기가 부담했어야 되는 돈이잖아요. 근데 이거 시제품 개발만 완료하면은 안 뺏어간다니까요. 근데 이게 잘못된 건가요? 보세요. 그리고 이거를 순수익으로 낸다고 가정해볼게요. 자, 순수익으로 내가 1억 내려면은 매출 얼마나 내야 돼요, 대표님들? 자, 서비스 기준으로 말씀해볼까요? 자, 그냥 인력 베이스로 일하는 서비스업도 적어도 3배수에서 5배수는 벌어야 돼요. 그러면 매출이 3억에서 5억은 나와야 1억을 겨우 마련하는 거고. 자, 제조 볼까요? 제조는 뭐 10배 내야죠, 매출. 그래서 10억은 돼야 이 1억의 순수익이 떨어진다 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이거는 안 받으면 바보인 자금들인 거죠. 이해하셨나요? 자, 그리고 이 돈만 주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대표님들. 자, 우리가 사업을 할 때 가장 힘든 게 뭐예요? 그냥 힘들어서 포기하고 싶잖아요. 내가 인력 관리도 안 되고 시제품 개발도 빨리 안 되고 나 힘만 들고 돈도 못 벌고 포기하고 싶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지원 사업을 받으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얘네한테 멘토가 붙어요. 그리고 매니저도 붙어요. 얘네가 포기를 못하게 계속 푸시를 해요. 너 사업화 지원금 제대로 쓰고 있냐? 아이템 잘 만들고 있냐? 계속 검사한다니까요. 그래서 자, 시제품 개발에 실패하면 환수 조치는 일어나요. 실패하면. 그러면 이 멘토나 매니저들도 리스크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 끊임없이 계속 도와주고 포기하지 않게 하는 이유를 만들어준다고요. 자, 그리고 이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자, 협약 기간 내에 자, 필요한 뭐 네트워크 같은 거 전문가들 여기 다 연결해줘요. 자, 그리고 끝나고 나서 투자 유치까지 연결을 해줘요. 그리고 연계 사업도 해줘요. 추가적인 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해준다는 거죠. 그래서 얘네가 보육을 해줘요. 자, 그러면 내가 지원금도 받고 이후에 내가 사업을 계속 잘할 수 있게 자금도 지원해주고 네트워크도 해주고 전문가도 매칭해주고 이런 지원 사업들이 쭉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5천만 원 1억도 물론 엄청 큰 돈이고 도움이 많이 되는 돈이지만 이거 합격했다는 것 자체가 뒤에 추가적으로 자금 조달을 할 때 엄청 도움이 된단 말이에요. 자, 예를 들어서 이런 내가 투자나 융자를 받는다고 가정해 볼게요. 자, 그럼 투자자들이 어떤 아이템을 보고 뭐라고 생각할까요? 자, 이 아이템은 왜 안 되지부터 생각한단 말이에요. 자, 근데 내가 뭐 패키지, 예창이나 초창을 합격한 기업이야. 그러면 심사위원들도 한 번 더 봐요. 이 기업들은 왜 제3자한테 한번 인정을 받고 여기까지 올라왔을까? 이 사업 아이템이 잘 될 수 있다는 근거는 뭘까? 이렇게 바라봐 준단 말이에요. 이거는 진짜 엄청난 차이예요, 대표님들.
그래서 뒤에 후속 투자나 뭐 자금 조달이나 이런 거를 다 고려를 해봤을 때도 이런 지원 사업들은 당연히 대표님들이 해야 되는 지원 사업들인 거예요. 그리고 지금은 제가 일반적인 아이템이 받을 수 있는 이런 로드맵만 그려드렸는데 이거는 진짜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고 대표님이 아이템 컨셉이나 업종에 따라서 받을 수 있는 지원 사업들이 무궁무진합니다. 제가 거기에 대한 내용들은 댓글에 링크를 달아놨으니까 한번 확인해 보시고 저는 다음에 여기에서 조금 더 심화된 버전으로 다시 컨텐츠를 만들어서 돌아오겠습니다. 자, 구독, 좋아요, 알림 눌러 놓으셔서 새로운 컨텐츠 올라오셨을 때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저는 다음 컨텐츠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